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전교육과정 해외시자 12년 특례 의예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는 의예과의 지원 자격과 선발 인원, 그 다음에 공인화학 자격 기준과 토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형 유형과 지원 패턴에 대해서 먼저 일부러 촬영을 해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대학별 전형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내용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3년 특례 의예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년 특례 의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의대 특징 분석해서 달라지는 5가지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12년 특례 의대에서 연세대학교가 종전에는 서류평가 전형이긴 하지만 1단계, 2단계, 다단계 전형을 실시를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일괄 합산 방식으로 해서 서류평가 100% 전형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학특기자 기준이 폐지가 되어지는 학교들이 고려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어학능력 기준이 폐지가 되어지고, 어학능력 기준 폐지는 원래 이제 올해부터 예정이 되어져 있긴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도부터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는 폐지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영상 업로드 형식의 면접을 진행한 학교가 고려대나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는 동영상 업로드 형태로 면접을 진행을 했어요. 학교들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로 들어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니면 면접을 대면 면접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면접 질문을 주고 난 다음에 동영상 업로드 형태로 면접을 진행을 했고, 연세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 마찬가지로 동영상 업로드 형태로 면접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진행했었던 면접의 유형들을 참고하시게 되어지면 동영상 업로드 면접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학교는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도록 방향이 잡혀 있는데, 고려대학교는 올해부터 2022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합니다. 다섯 번째는 약학대학 선발인데, 현재 약학대학 선발이 발표가 되어져 있는 학교는 연세대, 중앙대, 가천대, 고려대, 세종, 우석대학교, 이렇게 해서 이제 약대 선발이 잡혀져 있고요. 우리가 12년 특례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상위권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대학교 원서를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대 쪽으로 원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의대에 원서를 쓰면서 그 다음에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에 좀 더 안정 지원하면서 교차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의대, 치대, 약대 이렇게 섞어서 원서를 쓸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12년 특례에서 뽑는 학교들이, 의대에 뽑는 학교들은 16개 학교들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치대나 약대로 가게 되어지면 대학 선택의 폭이 매우 좁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서 지원의 다양성을 가기가 어려웠었는데, 올해부터 약대에서 연세대나 중앙대, 가천대에서 약대 선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학교의 목적을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의대로 원서를 쓰시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원서를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대의 원서 지원도 같이 고려하실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의학 계열의 원서 지원의 폭이 좀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걸 다시 정리하면, 연세대학교는 다단계 전형에서 일괄 합산 방식으로 방식이 바뀌었다. 어학특기자 전형을 폐지한 학교는 고려대, 성균관대가 폐지했다. 동영상 업로드 면접을 실시한 학교는 전년도는 12년 특례는 고려대학교, 연세대, 미래는 동영상 업로드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3년 특례 전형을 하게 되어지면 연세대, 고려대, 연세대, 미래, 순천향대학교가 동영상 업로드 형식으로 1분 정도로 하나의 질문이나 2개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으로 동영상 업로드의 면접을 진행했고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는 학교는 고려대, 그 다음에 올해 12년 특례에서 약대를 선발하는 학교는 연세대, 중앙대,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 세종이나 우석대학교 5개 대학에서 선발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실제 이제 5월에 모집 요강이 확정이 되어지면 대학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 12년 특례는 사실은 3년 특례에 비해서 자격 조건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3년 특례는 어머니, 아버지, 부모에 대한 자격 조건을 다 요구하고 있긴 하지만 12년 특례는 부모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2년 특례는 국내 초, 중 등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 2항에 따라서 귀화 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국내 초중 등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라고 표시해드린 부분은 뭐냐면 12년 특례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들 중에서 국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또는 초등학교 1학년을 다니신 분들이 계세요. 국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나 1학년을 다니고 난 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12학년 24학기를 다 이수한 경우, 이런 경우 국내에서 내가 재학한 사실이 있는데 특례 전형에 해당이 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국내에서 재학 여부는 12년 특례 자격 조건의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12년 특례에 해당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예를 들어서 국내에 나오는 것처럼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다시 말하면 국적과 관계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외국인 전형은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이중국적자로 지원하실 수가 없지만 12년 특례는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국적과 관계가 없으세요. 단 우리가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2년 특례 재외국민 전형으로 원세를 쓰실 때는 결국은 국내 국적법에 따라서 국내로 해서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GED 등 초, 중 등 고등학교 과정 중에서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 학교, 어학 등의 정구 교육 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만 12년 특례로 인정이 되어진다는 뜻이고,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나 홈스쿨링이나 사이버 학습 또는 어학원 등은 우리가 정규 학교로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나와져 있고요. 간혹 이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외국인 전형이나 12년 특례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국내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특히 12년 특례인 경우 국내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국내에서 검정고시 과정을 거치신 경우들이 있는데 대학에 따라서 검정고시 과정을 인정해주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대학마다 문의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학제가 12년 미만이더라도 학제가 동일한 초, 중 등 정 과정을 해외 한길 국가에서 이수하시게 되어지면 인정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12학년 24학기제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해당 나라가 12학년제가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11학년제 전 과정을 동일한 국가에서 다 이수하시면 인정이 되어진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 국가 이상의 외국에서 초, 중 등 교육 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두 개 나라에서 12학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초, 중 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영국제처럼 13학년제인 경우에는 10학년부터 12학년을 이수하셨거나 11학년부터 13학년을 이수하신 경우에 인정이 되어집니다. 단 조건은 바로 뭐냐면 두 개 국가 이상에서 초, 중 등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요. 하나의 국가에서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영국제 학교에서 하나의 학교에서 쭉 이수를 한 거죠. 그런 경우에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수하면 12학년 특례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느냐, 3년 특례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느냐, 해당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국제 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13학년제가 우리나라의 12학년이기 때문에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이수했다면 결국 고등학교 과정을 다 이수하지 않으신 거죠. 단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두 개의 국가 이상에서 과정을 이수한 경우 결국 12년 24학기를 이수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복수국기 또는 국내 국제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12학년 전교육과정 해외 시자는 국적을 따지진 않아요. 그렇죠? 국적을 따지지 않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학생이 첫 번째는 재학하는 나라가 중요하겠죠. 해외에서 이수했느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고, 외국인 전형은 국내나 해외, 다시 말하면 학생이 재학하는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적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 정교육과정 이수자는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학생이 어디에서 공부하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 2022년 2월 28일까지 졸업을 해야 되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12년 특례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7월에 원서를 쓸 거고 내년에 3월에 입학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원 자격이 첫 번째 졸업하신 분들 또는 졸업이 예정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적어도 내년도 2월 28일 이전에 졸업이 예정이 되어지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핵심은 뭐냐면 단 해당 국가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 다시 말하면 2월 28일 이전에 졸업을 하는 게 아니라 3월 달에 졸업을 하는 학교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학교, 어떤 나라에 해당되냐면 일본이나 필리핀이 바로 여기 해당이 되어집니다. 필리핀 등의 경우에는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 외국 학교 재학 기간만을 예외적으로 초과하여 인정이 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7월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내년에 3월에 입학을 하는 거고 지원하시는 분들은 졸업하신 분들이거나 내년도 2월 28일 이전에 졸업이 예정되신 분들이 지원하는데 단 일본이나 필리핀 같은 경우는 3월에 졸업이 예정이 되어지시는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교 또는 격리 등의 정상적인 재학이나 체류 또는 근무와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 계시는 분들은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게 되어지면 인정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12년 특례나 3년 특례로 인해서 특례 전형으로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현재 재학이나 체류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분들은 소명, 다시 말해서 사유서를 작성하시게 되어지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당연히 사유서의 신뢰성 또는 신빙성을 갖추려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것을 사유서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고등학교 또는 해당 국가의 기관에서 발급되어진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선발 인원과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텐데 아시는 것처럼 12년 특례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는 3년 특례와 다르게 정원 외선발이에요. 3년 특례는 모집 정원이 전체 정원의 2%로 제한이 되어져 있고 보통 의예과인 경우에는 정원의 5%를 선발하게 되어져요. 하지만 12년 특례는 정원 외선발이에요. 그러니까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지냐면 모집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고 수학 능력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라고 부연적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의예과의 선발 인원은 12년 특례의 선발 인원은 전체 정원의 약 5% 또는 10%까지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3년 특례 전형보다는 12년 특례의 선발 인원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서울대부터 한양대까지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실 점은 뭐냐면 자 보면 연세대학교를 예를 들어 봅시다. 연세대학교 12년 특례의 2020년 선발 인원이 176명 그 다음에 3년 특례의 선발 인원이 68명이죠. 자 그러면 3년 특례에 비해서 12년 특례의 정원 인원이 2배가 넘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12년 특례 176명이라는 것은 3월 입학의 정원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2년 특례는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니까 전기, 후기를 합치면 전체 인원은 약 340명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3년 특례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매우 많다는 점을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게 물론 모든 대학에 해당이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실 점은 12년 특례는 전기와 후기로 모집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3년 특례는 전기 모집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 특례에 비해서 12년 특례의 모집 인원이 매우 많다라는 점을 우리가 고려하실 수 있다는 점이고 서울대학교는 3년 특례의 모집 인원이 없습니다. 지금. 자, 성균관대학교도 보면은 3년 특례의 모집 인원이 67명일 때 12년 특례의 모집 인원이 151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특징으로 보실 점은 뭐냐면 3년 특례는 67명, 2019년도에도 67명,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어요. 정원의 2%로 고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지만 12년 특례는 지금 보면 성균관대는 2019년도에는 159명,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151명,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를 보면 2019년도에 156명, 그 다음에 2020년도에 176명, 서울대학교도 보면 2019년도에는 70명이었다가 2020년도에는 51명이죠. 그러니까 3년 특례는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어. 근데 12년 특례는 모집 인원이 많았다 줄었다 많았다 줄었다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모집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할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정원 외 선발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원의 선발은 모집 인원을 정해놓고 그 인원만큼을 100%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 것처럼 입학 성적이 현저하게 낮아 입학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자는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는 것처럼 정원의 선발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냐면 지원한 학생이 지원한 대학과 학과에 대한 학업 적합성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를 뽑았었을 때 얘가 우리 대학에 충분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이 되느냐 또는 이 학과와 관련된 학업 우수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교 원서 쓰게 되어질 때 그냥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 정해서 원서 쓰는 게 아니라 뭘 고려해야 된다? 대학에서 나를 판단할 때 내가 이 대학에 원서를 쓰면 대학에서 볼 때 얘는 충분히 우리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업 능력이 돼. 또는 이 학생은 이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업 우수성이 충분히 인정돼. 이 부분이 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 외 선발인 12년 특례와 정원이 2%로 정해져 있는 3년 특례의 특징 중에 가장 큰 차이는 3년 특례는 결국은 지원한 경쟁자들 간의 학업적 우수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 12년 특례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지원한 학생들 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대학에서 나를 판단하게 되어질 때 학업적 우수성, 학과적 적합성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내가 과연 이 대학, 이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업적 우수성이나 전공 적합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결국 자기소개서나 활동 증빙 서류와 같은 서류 준비 또는 면접에 대한 대비를 통해서 보완하도록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여지는 표에서 우리가 설명을 드린 부분들은 첫 번째 뭘 설명을 드리냐면 3년 특례는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다라는 점 12년 특례는 모집 인원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3년 특례 전형에 비해서 12년 특례의 모집 인원이 적어도 2배 또는 2배 이상의 모집 인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3년 특례 전형의 의예과의 모집 인원이 약 5%라고 가정을 한다면 12년 특례의 모집 인원은 약 5% 내에서 10% 정도 된다. 예를 들어서 3년 특례에서 의예과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2명이라고 한다면 12년 특례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2명이거나 아니면 3명이나 4명의 범위까지도 넓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대, 가천대, 건양대, 인제대, 카톨릭, 관동대학교 요거까지 우리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서울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다 보니까 결국 12년 특례에서 선발한 인원이 나오는데 12년 특례로 사실은 의예과가 아닌 일반 대학 같은 경우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외대나 아니면 경희대 정도까지를 원서를 쓰게 되어지거든요. 12년 특례로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에 원서를 쓴다고 해서 모든 대학이 뽑는 게 아니에요. 왜? 12년 특례 학생을 뽑으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자, 12년 특례로 원서를 쓴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학생이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리고 대학에서 그런 학생들을 많이 가르친 경험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결국은 12년 특례로 일반과로 원서를 쓰는 경우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경희대나 외대가 거의 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그 나머지 대학에서도 12년 특례로 원서를 쓰는 학생들도 있고 합격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주로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거나 합격하거나 선발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서울대에서 경희대, 외대 정도의 라인에서 대부분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아주대, 가천대, 건양대, 인제대, 카톨릭, 관동대는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아까 설명을 드렸었던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에 비해서 12년 특례의 선발 인원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어요. 자, 아주대학교 12년 특례에서 모집 인원이 3명, 등록 인원이 3명, 등록률이 100%고 가천대는 9명, 건양대학교 3명, 인제대학교 2명, 카톨릭 관동대학교 5명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대학들의 12년 특례의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등록한 학생들은 과연 어떤 학생들이냐고 보냐면 인문 계열이나 자연 계열 쪽의 학생들이 아니라
사실상 의학 계열의 학생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카톨릭 간동대학교 5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5명이 등록돼서 등록률이 100%대 이 5명을 다 의대 지원자로만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인문이나 자연계열 쪽의 일반계열 학생들이 선발 비율이 적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대부분이 의학 계열의 선발 인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첫 번째는 뭘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12년 특례가 정원 외 선발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대학에서 선발하겠다고 하는 인원을 대부분 100% 선발을 한다. 이게 핵심이죠. 결국 뭐냐면 대학에서 2명을 뽑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아예 안 뽑아. 왜? 정원의 선발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재외국민 전형은 일종의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 전형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모집 전형을 3명이나 2명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의 역량과 우수성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다 라고 판단되어지면 안 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핵심은 뭐냐면 뽑는다. 12년 특례 의예과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는 만큼 뽑는다. 건양대학교도 지금 보면 12년 특례 2020학년도에 3명을 뽑겠다고 했다가 3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등록률이 100%고 2019년도에는 5명 100%고 인제대학교도 2명 100%의 인원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인제대학교 2019년도에는 0명이에요. 선발 인원이. 자, 인제대학교 2019학년도 3년 특례 모집 인원이 최대 모집 인원이 4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4명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12년 특례와 동일하게 선발한다고 되어져 있지만 이때는 선발 인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3년 특례 같은 경우 보면 35명을 모집하게 되어졌다고 했지만 실제 등록 인원은 4명. 35명을 모집하게 했다고 했지만 실제 등록은 4명인데 그럼 이 4명이 누구일 가능성이 높냐 하면 결국 의학 계열의 최대 모집일 가능성이 높죠. 이해되시죠? 물론 인제대학교의 3년 특례 전형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는 인문이나 자연계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반 자연계 공과 계열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 학과 적합성이 있거나 아니면 어문 계열 쪽 학생들, 뭐 중국어나 아니면 일본어나 영어와 관련이 되는 어문 계열의 학생들 중에서는 3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쓴 학생들 중에서 선발되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3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쓰거나 12년 특례 전형의 원서를 쓴다고 해서 모든 대학에서 뽑는 게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실제 특례 전형으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학생들, 선발하는 학생들이 있어야 그래야 학교 내에서 그런 학생들이 적응해서 다닐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에 있는 어떤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특례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거의 없어. 학교 간 학생들이 없어. 그럼 걔가 그 대학에 가서 적응해서 공부하기 어렵죠. 실제 공부하려고 하다가 친구도 없고 적응하기도 어려우니까 학교를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렇게 3년이나 12년 특례에서 과연 어느 대학에서 주로 뽑느냐, 어떤 학과에서 주로 뽑느냐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볼 점인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뭐냐면 12년 특례 의예과인 경우에는 지방에 있는 대학들 12년 특례로 실제 선발하는 인원이 매우 적은 학교라 하더라도 의예과의 선발 인원은 거의 100%를 다 뽑는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년 특례는 정원 외 선발이야. 그렇죠? 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과연 정원 외 선발인데 인원을 과연 100% 충족을 할까? 라고 하는 의문점으로 보게 되어지냐면 지방에 있는 의대, 다시 말해서 12년 특례로 선발하는 인원이 매우 적은 아주대 같은 경우 3명이라 하더라도 실제 의예과의 선발 인원은 100%를 다 채워나간다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3년 특례의 의대 전원 인원이 대부분 다 모든 대학들이 1명이거나 2명 또는 최대 모집을 4명을 두고 있는 순천향대학교나 인제대 같은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럼 과연 12년 특례의 의대 선발 인원은 정원 외로 모집 인원이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대략적인 모집 인원은 어느 정도 되어진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대부분 이 정도의 선발 인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주대학교는 약 3명 정도. 3년 특례 전형에서 아주대 의대 선발 인원은 2명이죠.
그러니까 12년 특례 전형을 한 3명 정도 본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건양대도 3년 특례에서 의예과 선발 인원은 2명입니다. 건양대가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실제 3년 특례 전형보다 12년 특례에서 의대 선발한 인원은 1명 정도 더 많을 것이라고 가정을 두시면 됩니다. 자, 토픽 성적 한국어 능력 시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나 성균관대는 어학 관련된 자격 입증 서류들을 폐지를 했어요. 그렇죠? 제출하지 않고 상급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는 서울대, 가톨릭대, 아주대, 인제대, 건양대, 중앙대, 동국대, 경주는 토픽 성적 3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4급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는 한양대, 그 다음에 5급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는 연세대나 대구 가톨릭대학교고, 6급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미래 캠퍼스, 그 다음에 선택, 제출해도 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는 중앙대, 가천대, 을지대, 건양대, 대구 가톨릭 관동대학교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는데, 토픽 성적은 아시는 것처럼 한국어 활용 능력이죠. 그리고 이제 의대는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당연히 대부분 원서로 진행하다 보니까 영어의 우수성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의대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활용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또 나중에 우리가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다 한국어 활용 능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토픽 성적이라는 건 단지 제출하는데 꼭 필요한 서류 이것만이 갖는 게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을 나타내는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든 면접을 보는 학교든 간에 토픽 성적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토픽 성적이 3급보다는 4급 또는 4급보다는 5급이나 6급, 적어도 5급 이상의 성적을 갖춰줘야만 국내 대학으로 만약에 의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토픽 성적이 저는 한국어 좀 잘하는데요, 이게 아니야. 결국 공인어학 성적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의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충분한 의사소통 능력과 한국어 활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토픽 성적은 고려대나 성균관대가 폐지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이게 의무 조건에서 폐지했다는 것 뿐이지 제출하는 것이 자체가 금지가 되어진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 전형으로 국내 대학을 의대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토픽이 적어도 5급 이상의 성적을 갖춰야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인어학 기준도 마찬가지로 제출이 되어지는 학교들도 있고 제출되어지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 공인어학 기준도 마찬가지로 토플, 토익, 그 다음에 탭스나 뉴탭스, 그 다음에 IELTS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제출이 되어지는 것은 토플 성적은 대부분 다 제출이 되어지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토익 성적은 제출되어지지 않고 토플, 뉴탭스나 탭스나 IELTS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 사항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형 유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다양한 전형의 유형이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의 핵심적인 전형 유형은 서류 또는 서류 면접 전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아주대 같은 경우는 수학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 그 다음에 동국대, 경주나 대구 카톨릭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관련된 지필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을지대 같은 경우는 공인어학 상적 다음에 면접을 보는 전형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전형들은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자, 전형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학업적 우수성이 인정이 되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원서를 쓰겠죠. 어떻게? 결국은 서류 전형에 중심을 두고 원서를 쓰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서울대, 연세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가천대, 연세대, 미래와 같은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표준학력 지표, 다시 말하면 IB 성적이나 SAT나 AP라든가 ACT나 공인어학 성적과 같은 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12년 특례가 3년 특례보다 약간 모집 인원이 많고, 그 다음에 3년 특례에 비해서 표준학력 지표의 성적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IB 성적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서류평가 전형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대부분의 합격생들의 성적은 매우 우수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IB나 또는 A레벨이나 ACT나 GPA 성적이나 이런 표준학력 지표의 학업의 우수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지시는 경우들은, 첫 번째는 아주대같이 이렇게 수학이나 영어와 같은 지필고사를 보는 대학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수학이나 영어 지필고사를 보는 학교가 아주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학만을 목표로 삼아서 준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대신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지필고사를 원서로 쓰시는 분들, 이러면서 이제 지성 면접을 보는 학교들 같이 원서를 쓰는 경우도 있겠죠. 결국은 대학은 둘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상위권 대학, 그 다음에 약간 중하위권의 대학, 그 다음에 서류 면접을 보는 학교들, 아니면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지필고사나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같은 면접을 보는 전형을 선택하는 학교들. 그러니까 서류에 우수성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상위권 대학을 갈 거고, 서류의 우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진 분들은 아래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영어의 능력이 우수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토플 성적이 120점 만점 중에서 예를 들어 118점 이상의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영어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을지대나 건영대 같은 경우가 영어 성적의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영대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들은 토플 IBT의 공인화학 기준이 대부분 80점인데 건영대 같은 경우는 98점 정도를 두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공인화학 성적이 평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공인화학 성적이 좀 중요한 학교는 어디냐라고 하면은 을지대와 건양대 정도가 공인화학 성적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학 성적에 우수성이 있어. 그러면 을지대와 건영대를 기준으로 원서를 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합격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대학별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하이프 리뷰를 전화주시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